다음은 전북 순창 지역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전라북도 남원 순창 지역구 강동원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오늘 소신과 포부를 아까 말씀드리면서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최근 전세값 폭등에 지친 그 집 없는 서민들이 아파트 전세를 포기하고 연립이나 다세대로 들어가고 또 반지하로 들어가고 이렇게 갈아타게 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예. 바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미친 전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런데 후보자는 지난 2012년에 본인의 소유인 성동구 행당동 한신아파트 전용면적 114.97평방미터짜리 이 아파트를 전세 2억 8천만 원에 전세를 냈다가 한 번에 3억 3천만 원, 5천만 원을 인상했어요. 예. 무려 17%를 인상했습니다. 이게 서민주택과 부합이 됩니까? 의원님 그 4년 만에 한 번. 자, 시간 없으니까 제가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말씀 계속 드릴게요. 2012년도에요. 전국적으로 전세 상승률은 전국 평균이 3.5%였어요. 그리고 수도권이 2.1%였고 강북이 1.8%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강북이 1.8%에 불과한데 후보자는 17%나 동시에 올렸냐? 이건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자, 전세값 안정 등 주거 안정 대책이 시급히 마련해야 되는 그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본인 스스로 17%나 올렸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요. 1년에 5천만 원 올린 거는요. 웬만한 봉급자 연봉과 맞먹습니다. 예. 제가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인정하시죠? 아니요. 저는 쉽게 인정하고 가세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 이게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인상률을 말씀하신다면 사실은 2010년, 2011년에 자, 시간 5분밖에 인상률이 없으니까 높은데 저는 그때 한 번도 안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한 번도 안 올렸으면 그냥 뭐 2배, 3배 그건 한 50배씩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묻겠어요. 자, 이렇게 한 번에 5천만 원씩이나 올렸던 후보자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중구 회원동에 주상 복합아파트 62평형을 예. 12억 9천만 원에 또 매입을 합니다. 분양을 받았습니다. 예. 분양을 했으니까 매입을 했어요. 자, 이것은 명동 인근에 있는 아주 그냥 상권이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이거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성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살려고 자, 그러면 1가구 1주택이 맞습니까? 1가구 2주택이 맞습니까? 1가구 1주택이 맞죠? 더 낫다고 봅니다. 더 나은 게 아니라 1가구 1주택이 맞는 거죠. 예, 저 그래서 이사 가려고 했습니다. 특히 공직자는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후보자는요. 행당동 한신아파트 그리고 회원동의 쌍용 남산 플래티넘 아파트 이것을 2011년서부터 2012년 2월까지 약 4년 동안 2주택을 소유했어요. 고위공직자로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제가 이 주택을 소유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요. 그때 제가 집을 내놓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팔리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 중구 회원동에 있는 그 남산 플래티넘 아파트 전세 줬죠? 그렇습니다. 저 월세입니다. 순수 월세. 월세. 예. 외국인에게 줬습니까? 예, 제 용산에 자, 있어서 예. 2010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총 29만 5천 달러의 월세를 선납으로 받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럴 겁니다. 아마가 아니고 지금 보세요. 이 현황에 다 나오고 있지만 예, 2년에 한 번씩 선납으로 받습니다. 5년 6개월 동안에 그것이 29억, 미군의 관행입니다. 예. 29만 5,135달러. 한화로 계산하면 약 3억 원이에요. 연간 한 6천만 원의 아마 그럴 겁니다. 월세 수입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럴 겁니다. 예. 아니 이렇게 지금 저 고위 공직자가 지금 물론 지역구가 송파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고액의 외국인에게 달러로 이렇게 월세를 주는 것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그것은요. 그 주변 시세가 그럴 뿐더러 자, 500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재산 등록을 일체하지 않았습니까? 예? 재산 등록을 왜 일체하지 않았어요? 재산 등록 서류를 보면은 일체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재산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임대소득세 제가 냈습니다. 재산 등록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재산 등록. 의원님, 이 소득을 재산 등록을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입이 있으니까 재산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의원님 그 임대소득은요.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회에서 받는 봉급도 재산은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급여까지 다 지금 저 재산 등록되고 있는데. 예? 급여까지 다 되고 있는데. 예, 우리 강동원 의원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의원님 그거 정치인에서- 잘못하신 겁니다. 예, 제가 성실하게 소득세 신고 다 해가지고요. 예, 예, 강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에서 더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동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강동훈입니다. 오전에 질의 때 본 의원이 재산 등록을 왜 안 했나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재산 증감 변동 신고를 왜 안 했는지 예, 했습니다. 이걸로 바로 잡습니다. 예. 그런데 자, 예. 들어보세요. 예. 자, 2010년 12월 달에 2년치 월세로 10만 5,199달러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그보다, 달러로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금했습니까? 아저 환전을 해가지고 예금 환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금하고 예 자, 그러면 예금이 증가가 됐을 테죠? 그렇겠죠. 자, 그런데 예. 지금 후보자께서 2011년도에 재산증감 변동 신청서를 보면은 예. 예금이 증가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변경 사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 급여저축, 정치자금 계좌 금액 증가 이렇게 써요. 예. 그러니까 월세 받은 임대 소득에 대한 것은 여기 적시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했습니다. 어? 했습니다. 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 자,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매번 그랬어요. 매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의원님, 이렇게 얘기를 의원님 하고. 그건 제가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따가 저 발언 시간 끝나면 해명해주세요. 예.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도덕성 검증을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 재산 등록을 하지 않은 건데 후보자 부인께서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조인 잉글리시 어학원 운영했어요. 2002년 1월 24일에 개업해서 2012년 2월 29일 날 폐업해서 10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맞죠? 뭐 자, 운영이라고 답변만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대지 면적이 128평, 600만 평방미터짜리의 그 2층 단독 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임대를 했다면 지분이나 임대 보증금이 재산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 전혀 안 돼 있어요. 임대 보증금이 없는 월세 순수 월세였습니다. 월세로. 예. 자,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여기에는 4살에서 6살짜리 유치원생들이 있었고 초등학생반으로 영어 뭐 아마- 강습을 했어요. 맞죠? 그런 것 같습니다. 원어민 교수가 있었고 2대의 셔틀버스가 있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평창동은 서울에서 가장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한 사람들이 저 어린이 한 사람당 수강료가 월 평균 7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간 한 2억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데 여기 수익에 대한 것이 어디에도 나타나 있질 않아요. 의원님 그것은요. 그것은 이제 이른바 소유와 경영에 분리되어 있고요. 그것의 수익을 자. 그 학원이 그렇게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 혹시 자, 그럼 보세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예. 이 후보자의 그 배우자께서 2011년도 연간 근로소득을 240만 원을 신고했어요. 예. 월평균 20만 원입니다. 두 또 달 2009년에서 2010년도 연소득을 각각 1,440만 원을 신고를 했어요. 예. 이것은 월 120만 원 수준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거기가 가장 부자 동네고 어린이 한 사람당 수강료가 월 70만 원씩인데 예. 월 소득이 20만 원이라고 이렇게 소득 신고를 하면서 10년 동안 운영했다는 것을 누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겠어요? 의원님 그것이요. 2012년에 폐업을 하고 왜 폐업을 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잘 달밖에 됐으니까 10년 동안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사업이 잘 되면 왜 폐업을 했겠습니까? 참네. 의원님 저 다시 한번 말씀을 자, 드리지만요. 그 근처에 좋은 학원은 다 100만 원 이거 이상 시간 계속 보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어요. 자, 여기에 후보자가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어요? 예. 여기에 감사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예. 들었습니다. 등재가 돼 있다고. 아니 지금 보세요. 이 불 좀 낮춰보세요. 이 어학원에 배우자가 대표로 되어 있고 후보자가 감사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예.
감사로 등적이 돼 있다고 등재가 돼 들었습니다. 있는데 예. 여기에 지금 후보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의원님, 그것은요. 저런 정도의 그야말로 영세한 학원입니다. 저 의원님이 자. 혹시 2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정도일 텐데요. 불러 연간 키워보세요. 수입이 그 정도 되면 저런 학원은 굉장히 영세한 것이고 솔직히 저것을 왜 저렇게 올려놨냐고 그 책임을 지시라고 하면은 제가 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명목상의 감사일 뿐이고 제가 아니 무슨 지금 저 후보자가 2년 10개월 동안 감사로 있어요. 그리고 후보자 배우자는 이 어학원의 대표로 돼 있고 예.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걸? 의원님 지금 말씀드린 키워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자, 그렇기 저것은 때문에 명목상의 감사에 불과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평창동 가서 얘기를 다 들어보세요. 평창동 동네에서 전혀 네. 이것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 의원님, 지금 저 후보자께서 하신 답변 내용을 평창동 주민들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예, 지금 그분들이 이 내용을 납득하시리라고 봅니까? 저는 충분히 납득을 하려고 봅니다. 정말 제가 말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6, 7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근처에 학원들이 한번 평창도에 가서 자, 확인해 보시면 100만 원을 다 넘게 받습니다. 발언 끝나면 별도로 시간 줄 테니까 답변하세요. 제 시간 지금 다 잡아버리니까 시간을 좀 더 주셔야 돼요. 자,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건의 문제 제기를 합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똑같은 학원 명칭으로 송파구 오금동에 조인 잉글리시 스쿨이라는 학원을 또 운영합니다. 했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예, 여기에도 후보자의 부인이 대표였어요. 예, 그랬을 자,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평창동의 어학원도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가 대표로 돼 있고 감사로 돼 있고 그렇다면 이 후보자가 사실상 두 개의 학원을 부인 명의로 해서 운영을 안 어디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까? 답변할까요? 예. 예, 답변을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죠. 네. 네. 그 재산을 그렇게 가질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저희가 지금 왜 배우자 이름으로 1억 6천만 원이라는 압류가 들어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가질 수 있는 처지가 못 되고요. 그 재산을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짧게 해주시고 한마디로. 짧게 네. 가지고 또 그리고- 추가질이 아, 있으니까요. 또 하나 문제 저기 그 왜 신고를 안 했느냐라고 저 처음에 월세 의원님 그 월세 소득은요 국세청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일시불로 받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2010년에 일시불로 받으면 2012년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 효과가 그것을 월별로 안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히 저 부속 서류에 저희 세비와 더불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재산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재산이 자, 아니고요, 이건 저- 의원님. 자, 추가질 소득 때 그 이제 첨부 서류에 다시 들어갑니다. 한번 그 신고 제대로 했습니다, 예, 의원님. 자, 정리하시죠. 네. 예. 예, 그렇게 하시죠. 예. 강동원 의원님 자료 요구. 자료 요구합니다. 예. 아까 답변 중에 2010년 12월 달에 10만 5,200달러의 그 월세를 2년치 선불로 받아가지고 환전해서 예금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재산 증감 변동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근거를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예. 조인 잉글리시 어학원 이 평창동에 있는 이 어학원과 관련해서 12개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건도 제출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폐업하여 관련 자료가 없으며 후보자의 배우자가 등기상 이사로 재직하였으면 요 한 줄만 달랑 왔는데 이거요 신사적으로 합시다. 여기서 동료 의원이고 장관 후보자니까 여러 가지 검증하는 것을 원활하게 그리고 좀 이 수위를 낮춰서 한다는 것도 좋지만 자료 요구를 했으면 제출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12가지 오늘 회의 종료 때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뭐 네. 다음은 강동원 위원님 질의. 네, 강동원입니다. 제 후보자께서는 200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1년 동안 KDI 국제정책대학원 대학교에서 전임 교수로 재직한 바 있죠. 그렇습니다. 네. 4년은 휴직 중이었습니다. 네. 예. 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STS 반도체 통신 사회이사로 근무하셨죠. 뭐 또 사회이사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주 KTS 감사로
재직하셨죠. 예, 거의 같은 기간입니다. 예, 또 같은 기간에 평창동 의학원의 감사로 계셨어요. 예, 뭐, 예, 포잡입니다. 포잡. 그, 어떻게 같은 기간에 한 분이 예, 무슨 전천후 지금 출격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예, 의원님, 곳은 국가에서 직접 투자한 그 KDI고 세 곳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개인 회사인데 예, 지금 이와 같은 그 행태에 대해서 예, KDI 국제정책대학원 대학교에서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죠? 그렇게 받은 적 없습니다. 아 있어요. 2009년 5월 18일 견책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 사유를 안 밝히는 거예요? 예? 지금요. 예, 징계받은 사유가 뭔가 여기 예, 물어보니까 예, 예, KDI 교원 인사규칙 제8조에 의한 교육공무원법 제19조 1호의 위반이에요.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다른 이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견책받은 거예요. 아, 이거 그렇지 않고요, 의원님. 제가 좀 설명을 자, 그런데 왜 이것을 자료 요구를 하니까 개인의 사생활 보호다 해가지고 자료 요구 제출을 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금 KDI에서 저한테 저 서면을 보고 왔어요. 예, 그러면 제가 그러면 지금 당장에 동의를 해서 징계받은 사유를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제가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시간 없으니까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른바 무단결근이라는 제하에 돼 있습니다. 예, 자, 뭐 필요하다면 예, 시간 없으니까 반드시 그 서면을 내주시고 그 다음에 2008년 18대 총선에서 송파을에서 당선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예.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 6년 동안 이 공직 후보자 재산 공개 목록에서 예, 이 지역구 사무실 건물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예. 사유가 있습니까? 예, 그 2008년부터 12년까지는 후원의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 후원의- 그러면 후원의 명의로 지금 임대 계약을 했는데 지역위원회 사무실 썼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은 후원회에서 또다시 그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 재산 등록에 등록이 돼야 되고 그 재산이 분할된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에도 회계보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왜 지금 여기 지금 재산 등록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죠? 아니 그러니까 후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재산 신고의 대상이 아니고요. 제 이제 그 이후에 후원회가 아니고 이른바 이제 정치자금 계좌에서 실제로 나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를 해서 이제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러면 2013년도에까지 하다가 2014년도에는 이제 그러면 예, 후보자께서 신고가 개인적으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거 거기에 대해서 소명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 정확한 소명을 예, 그렇게 소명해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그다음에 전세 입자는 사회적 약자 맞죠? 뭐 아마도 전세를 주는 쪽에 비하면은 약자의 입장에 있다고 네, 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영세 서민이죠. 그다음에 철거민도 여기에 준하는 사회적 약자라고 인정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예. 그런데 후보자는 2009년 6월 18일 날 예. 당시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 사회분야 정책기조 토론회에서 예, 예. 용산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예. 뭐라고 했냐? 솔직히 전국 철거민 연합회는 사기꾼 집단이다. 예, 예. 그 사람들은 죽음을 갖고도 장사해 먹을 사람들이다. 예. 이거 기억하십니까? 예, 그리고 바로 취소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취소하면은 그것으로 이저 정당성이 회복되지 않아요. 의원님, 자, 제가 또 그거 설명- 보세요. 물론 그 당시에 이 저 같은 당 당시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조차도 이 문제를 문제 제기했어요. 예. 그래서 속기록에 삭제를 했는데 예. 또 이날 다른 말씀도 오세요. 그 쇠고기 파동으로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예. 허위 보도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예. 말하면서 길거리에서 비판하는 세력들은 과연 깨끗한 세력들이냐 이렇게 예. 얘기했어요. 예, 예. 자, 지금 후보자는 전철연을 사기꾼 집단 또는 죽음을 갖고도 장사를 해먹을 사람들 또 촛불 집회 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과연 당신들은 깨끗한 세력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소신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의원님, 첫째 것은 소신이 아니고요. 그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고 예, 그리고 두 번째 예, 것. 그래서 취소를 한 것이고요.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하면요. 이런 식 겁니다. 자, 시중에 의원님 이건 중요합니다.
이게 제 소신이 아니고요. 원래 그러면 시작할 제가 말씀 때도 마치고 날 테니까 인용을 하려고 들어주세요. 했어. 예,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것들은 장관 후보자로서 예. 적어도 전세 세입자나 철거민들은 사회적 약자이고 정부가 돌봐줘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냥 막말을 해대고 폭언을 한다면 과연 적절한 표현이었나 예.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예.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절대 없도록 해야 된다. 예. 자, 그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예. 그 처음에 전철련 발언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인용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런 얘기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라고 했어야 옳은데 제가 그냥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습니다라고 단정을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용을 잘못한 것인데 그런데 그걸 듣고 이제 뭐 옆에 있던 이제 당시 한나라 의원님들이 그건 과한 발언 이런 지적도 있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이건 인용입니다. 그래 인용으로 고쳐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즉시 취소를 한 것이고 그것이 제 소신은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이제 다시 드리고요. 예, 제가 뭐 그 이미 취소한 발언인데 그걸 뭐 사과하는 건 예. 그렇지만 하여튼 회원들께서 뭐 그런 얘기를 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나 우리 그것은 강동원 제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명히 제 소신으로 한 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